90년대 전라도의 어느 섬에서 삼촌이 실종되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여 년 전, 한 이름 모를 섬에서 끔찍한 경험을 하셨고, 언젠가 마귀굴 혹은 마구굴이라 불리는 존재에 대해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야. 한 달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계기로 더 이상 지체되어선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리라는 생각에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 그럼 지금부터 얘기를 시작할게. 지금으로부터 약 30여 년 전쯤 겪은 일이야. 좀 오래된 일이라서 정확한 시기는 잘 기억나지가 않아. 그 당시 예민한 10대였던 나는 방학을 맞아 바다를 보러 가자는 아버지의 말씀에 매우 들떠 있었어. 아버지는 3살 어린 삼촌과 함께 셋이서 2박 3일간 섬으로 남자들만의 여행을 가자며 그곳에 아는 선장님이 계시다고 하셨어. 여행 당일 우리 3명은 전라남도 고흥군의 한 항구에 도착했는데 지금은 그 항구의 정확한 이름이 기억나지가 않아. 이때 아버지의 지인이시라는 선장님의 배를 빌려 타고 잘 알려지지 않아 사람이 적다는 어떤 섬으로 들어갔어. 그때 최소 1시간 이상은 배를 탔었던 것 같고 멀미를 했던 기억이 남아있어. 그 이름 모를 섬의 첫인상은 뭔가 이질적이었어. 제대로 된 부두조차 없었고 섬의 지형상 부두와 비슷하게 만들어진 지형에 배를 잠깐 정박시킨 후 간신히 내렸거든. 그 선장님 말씀으로는 이 섬엔 자신의 가족들과 친척들만 농사를 짓고 살며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 사람이 채 50명도 되지 않는다고 하셨어. 배를 정박시켰던 곳에서 조금 걸어가자 이상하게 높은 돌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제주도의 어깨 높이만한 돌담보다 더 높은 건장한 성인 남성을 가릴 만한 높이의 돌담들인 거야. 돌담이 쌓여있던 길을 조금 더 걷자 평범한 시골의 집들이 보이고 이내 이질적인 기분 또한 점점 사라지게 되었어. 그동안 선장님은 주의사항으로 절대 애가 저물고는 집 밖으로 나오면 안 되고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도 바람이 돌담을 지나는 소리니 신경 쓰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셨어. 호기심 많던 나는 의아했지만 그 후 선장님의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돌담 맞바쪽의 모래사장에 셋이서 함께 갔던 것까지는 정말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있어. 모래사장에는 나와 아버지 그리고 삼촌까지 우리 셋 이외에도 다른 집 친척들이라며 휴가를 온 남자 둘이 있었어. 친해진 우리 5은 넓은 모래사장을 전세낸 것처럼 헤엄치고 준비해온 음식을 꺼내 먹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행을 즐겼어. 그렇게 날이 저물어가자 술을 드시지 않으셨던 아버지는 나머지 4을 모으고는 이제 각자 숙소로 돌아가자며 밤이 되면 춥다고 말씀하셨고 바다는 거센 바람과 동시에 우리가 처음 자리 잡았던 위치까지 파도가 치기 시작했어. 그리고 이상한 쇳소리가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것도 기억이 나. 생각보다 빨리 어두워지자 부랴부랴 짐을 챙기던 나는 그 당시 원래 우리 일행이 아니었던 2명의 남자들이 자기들은 조금 더 있다가 가겠다며 아버지와 신랑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 그 후 끝내 고집을 꺾지 못했던 것인지 우리 셋만 다시 마을 쪽으로 가게 되었지. 돌담길을 걷는 내내 저러다 큰일 난다며 혀를 차시던 아버지와 정 그러면 자기가 가보겠다던 삼촌 그리고 피곤함에 아무 생각이 없었던 나는 그래도 별일 없겠지 하는 생각이 마음 한쪽에 있었던 것 같아. 비명을 듣기 전까지는 말이지. 비명을 듣자마자 발걸음을 멈춘 우리 3명은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바라보았어. 이내 삼촌은 자기가 가보겠다며 아버지와 나는 마을로 계속 가라고 하고는 왔던 길을 되돌아갔어. 그리고 한참이 지나도록 삼촌의 모습도 나머지 2명의 모습도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어. 걱정이 된 나는 아버지께 삼촌을 찾으러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재촉했지만 아버지는 끝내 묵묵부답이셨고 선장님의 아내 되시는 분과 잠시 할 말이 있다며 나를 다른 방으로 보내셨어. 호기심과 약간의 분노 그리고 객기가 어우러져 있던 당시에 나는 몰래 방에서 나와 둘의 대화를 엿들었고 거기서 처음으로 마귀굴이란 존재에 대해 듣게 되었어. 선장님의 아내분이 마귀굴에 홀린 것이라며 내일 날이 밝으면 찾아보러 가야 한다면서 지금은 마귀굴이 돌아다녀서
안 된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 아버지도 마귀굴이란 존재에 대해 이미 선장님께 들었던 것인지 어느 정도 수긍하는 모습이었어. 나는 두 사람이 삼촌을 찾으러 갈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자 화가 난 나머지 몰래 집 밖으로 나왔고 불빛이 없어 완전히 어두웠던 돌담길로 향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때 그곳으로 향했던 것을 평생 후회하고 있어. 돌담길에 접어들고 나는 그제서야 깃길을 넘어선 두려움에 온갖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했고 그 전까지도 들렸지만 눈치채지 못했던 소리. 뱀이 내는 소리와 천식 환자의 숨소리가 섞인 듯한 소리가 돌담 너머로 들려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바람소리려니 했던 나는 계속해서 돌담길을 나아갔고 어느 순간 깨달았어. 바람이 몰아치는 것과 상관없이 그리고 파도가 철썩이는 것과 상관없이 들리는 별개의 소리라는 것과 또한 거기에 돌담을 손톱으로 긁는 소리까지 더해졌다는 것을 말이야. 두려움에 얼어붙은 나. 그 순간 오싹한 느낌과 함께 돌담길의 저편에서 검은 형체를 보았어. 그리고 소리를 지르며 헐레벌떡 선장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 이외에는 전혀 기억이 나지가 않아. 그날 밤 난 그 마귀굴이 내는 소리를 밤새 들으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뜬 눈으로 덜덜 떨었어. 다음날 아침이 밝아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바람은 약해졌고 파도도 부드러워졌으며 기괴한 소리도 더는 들려오지 않았어. 그 후에 아버지와 나 그리고 선장님의 아내분 이렇게 셋이서 모래사장에 도착했을 땐 그곳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거야. 삼촌이나 나머지 두 사람의 발자국조차도 없었어. 선장님 아내분은 한숨을 내쉬며 마귀굴이 잡아갔다라는 말만 하셨어. 선장님의 아내분 말씀에 의하면 이 섬에는 옛날부터 마귀굴 혹은 마구굴이라 불리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고 하셨어. 그것들은 사람을 해치는 존재로 사람과 비슷한 형태의 어두운 바다에서 올라오며 돌담 너머를 배회한다는 것과 돌담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마을 전체에 있는 것도 마귀굴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라고 하셨지. 그렇게 한참을 모래사장을 뒤졌던 나와 아버지는 다시 선장님의 집으로 돌아갔고 선장님이 오시기까지 남은 날들을 집안에서만 보냈어. 선장님이 다시 섬에 오시고 삼촌과 그 두 명에 대해 말하자 일단은 고흥군으로 다시 돌아가 실종신고를 하자고 하셨어. 그리고는 여러 일이 순식간에 흘러갔지. 삼촌의 실종신고 이후 경찰과 같이 그 선장님을 찾으러 갔을 때는 선장님이 배를 그만 타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린 선장님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어. 그 섬의 이름도 위치도 모르던 우리는 영영 그 섬을 찾지 못하게 됐지. 주변에 알려진 섬들을 몇 군데 방문해봤지만 높은 돌담이 보이는 곳은 한 곳도 없었고 더 알아낸 것이 있으면 연락을 주겠다는 경찰의 말을 끝으로 나와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왔어. 결국 삼촌은 실종신고 이후 사망 처리가 되셨어. 여기까지가 내 끔찍한 경험의 전부야. 30년이 지난 지금 아버지의 유품에서 삼촌과 찍은 사진을 못 찾았더라면 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그동안 나름의 조사를 해봤지만 결국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어. 가끔 그 기괴한 소리와 돌담길에 헤매는 악몽을 꾸기도 해. 나는 그날 무엇을 보고 느꼈던 걸까? 또 내가 10대였을 당시에 이미 나이 지긋하신 노인분들이 사시던 그 섬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가끔씩 들곤 해. 이제 세상에서 마귀굴을 아는 사람이 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게 더 두려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